오늘 육식의 종말. 네. 선생님 부산 가서 읽으셨다면서요? 네. 책 사실 이게 아무 데서나 읽어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예.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은 조금 앞에 뭐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런 책들을 번역이 그렇게 되어서 뭐 맞추려고 한 건데, 원제목은 Beyond Beef, 그러니까 소고기를 넘어서 뭐 그런 뜻. 소고기를 넘어서 뭐 일단 소고기라는 게 육식의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게 제목이 육식의 종말로 되어 있는데, 뭐 이야기는 뭐 내용은 뭐 고기를 먹지 말자, 채식을 하자 가능한 고기가 육식이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왔으니까, 특히 뭐 기후 변화, 환경 파괴라든가 또는 뭐 심지어 남녀 차별, 뭐 모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육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제레미 리프킨의 책은 조금 항상 어떻게 볼까요? 저널리스틱. 예, 뭐 좀 그렇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장돼 있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반면에 또 뭐 육식을 하지 말자, 채식을 하자라는 것이 결론인 것 같은데, 그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간이 뭐 육식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육식을 안 하는 그런 동물은 아니죠. 원래 인간은 육식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잡식 동물이죠, 사실은. 육식과 채식을 함께 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수렵 채집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폐해가 있다고 해서 육식을 하지 말자. 육식 자체만을 가지고 뭐 그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뭐 기후변화,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육식에만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측면도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근데 제레미 리프킨의 책에서 뭐 이렇게 항상 제레미 리프킨 책이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문명사를 훑어내면서 나름의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뭐 모든 뭐 여러 학문 분야, 특히 뭐 인문사회가 물론 자연과학까지 섭렵을 해서 대단히 종합적인 그런 어떤 지식의 여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책을 읽는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읽고 나면, 제레미 리프킨 책을 항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읽고 나면 뭔가 조금 이야기꾼. 뭔가 좀 결론에 대해서는 또는 뭐 대안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항상 갖는데, 아마 이 사람 처음 쓴 책이 엔트로피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아마 노동의 종말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트로피라는 책은 별로 그렇게 썩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는데, 노동의 종말은 뭐 제가 그 명색이 농법 전공자니까 그 책이 나왔을 때부터 읽었고, 또 그 책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의 새로운 어떤 변화, 특히 말하자면 일종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특히 뭐 IT나 뭐 이런 기술 혁신이라 할까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노동이 점차 일종의 말하자면 이 육체 노동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좀 태화되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당연히 누구나 다 예상하고 보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서 결론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창조적 노동이랄까 뭐 이런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어떤 좀 막연한 게 있어요. 좀 그래서 육식의 종말은 뭐 그보다 오히려 확실하게 육식하지 말자,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처럼 뭐 노동하지 말자 이런 식의 그 결론이 내리신 건 아니고, 노동의 종말에서는 육식의 종말에서는 육식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육식하지 말자라고 해서 육식이 건들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먹지 말자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먹는 것에 있어서 이거 먹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건데 채식을 하자는 거죠. 채식을 하자. 그러니까 채식을 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육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어떤 꿈 같은 것이기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육식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저는 립킨이 속한 미국이나 서양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고기 먹기 시작한 사람들. 단백질 부족. 네, 이제 고기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공허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고깃국, 소고기국의 임박. 네, 소고기 임박. 네.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굉장히 사실 꿈 같은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뭐 의식주 중에 사실은 먹는 게 제일, 의식 중에서도 저는 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지금 한국은 사실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모든 게 먹는 걸로 지금 먹방. 네. 근데 이게 당신들이 먹는 고기가, 특히 소고기가 고기 중에서 한국에서 소고기가 제일 비싸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잖아요. 네. 뭐 유럽 같은 데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뭐 양고기나 이런 고기 종류도 많고, 소고기가 값이 비싸지 않아요, 그다지. 그죠? 물론 뭐 좋은 그렇죠. 소고기 이렇게 나겠습니다만 뭐 마블링 소고기라 그러나, 근데 우리는 소고기가 유독 비싸고, 네. 또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할 맞아요. 정도로 막 그 소고기에 대한 기호, 그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어떻게 들릴 수 있을지 우리 독자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번역한 간디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대 때 간디가 어릴 때죠. 이 친구하고 그러니까 소고기는 인도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타부 같은 건데, 그 당시 인도에서 식민지 시대에 소고기를 먹어야 영국인들을 이길 수가 있다. 영국인들이 저렇게 키가 크고 강인한 이유는 소고기를 먹어서다. 네. 우리는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하다, 허약하다. 네. 따라서 소고기를 먹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인도에서 영국인들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고 그런 어떤 사회 풍조가 있었어요. 네.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런 게 이제 막 먹혀가지고 친구가 이제 간디에게 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소고기 먹자 이러고 욕을 하는 거죠. 네. 소고기를 먹어야,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부모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계율을 위배하는 거죠. 한 1년 동안 소고기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좀 인도 사회에서는 대단히 타부인 네. 그런 이제 금기상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1년 정도 지나서 그걸 반성을 하고 또 아버지 엄마 앞에 또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평생 네. 고기를 안 먹고 평생 채식을 이 간기 채식은 굉장히 엄격하죠. 뭐 우유나 계란도 안 먹는 정도로. 그런데 이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인도 같은 인도 사회에서 아직까지 인도 사회는 인도 사람들 소고기를 먹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숨어서 먹는 그런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인도 사회에서는 아직 그 채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식 식당이 대부분이고 육식 식당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간디가 나중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인도 사람 모두가 그 당시는 한 3, 4억 대지만 지금은 15억, 6억 되죠. 인도 사람 모두가 소고기를 먹고 서양 사람처럼 자동차를 타고 뭐 서양인처럼 그렇게 산다면 인도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채식에 대한 그 강조를 합니다. 간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인도 문명의 힘으로 그 인도인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조건으로 채식을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 기본 정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인도 외의 다른 제3세계 국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마치 아마도 이 채식이 아니고 육식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통계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3개국인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이제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세상에 지구의 소고기로 인한 폐해 같은 건 뭐 이렇게 육식의 종말에서 쓰고 있듯이 엄청나잖아요. 뭐 소고기를 키우기 소를 키우기 위해서 전 뭐 지구가 황폐화될 정도니까.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립킨의 책 같은 걸 읽고 있으면 이 새로운 제국주의 논리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이미 다 뭐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적어도 수십 년 먹고 치운 소고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먹으려고 하니까 뭐 먹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이게 사실 잘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들기도 하고 좀 저는 우리 입장에서 근데 물론 방금 소개한 간디처럼 서양 문명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정신을 갖기 위한 물질적 인프라로서의 소고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뭐 인도에서는 뭐 그게 먹히는 아주 엄격한 종교적인 계율이 있고 또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불교라는 게 뭐 그런 어떤 그 육식에 대한 좀 그런 그 종교적인 뭐 그게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걸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아마 불교 신자들 중에서 채식을 꼭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이걸 그런 정신적인 반서양 문명 비판으로서의 간디적인 그런 채식. 근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립킨의 이야기는 또 립킨의 이야기대로 중요하지만 간디식의 그런 채식주의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특히 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런 그 채식주의가 먹힐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책인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남녀 차별이나 이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어떤 그것도 이런 그 육식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21세기의 지구라고 하는 것이 뭐 15, 16세기에 이제 서양에 의한 근대 시작이 되었는데 뭐 서양 근대 문명이든 또는 뭐 20세기에 시작된 뭐 사회주의, 그 소련이나 사회주의 이런 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기본적으로 이 제국주의와 이 차별주의,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성차별, 뭐 그 밖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력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인간의 차별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명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차별을 낳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요인이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 중에서
립킨이 특히 육식을 강조했다는 것. 그러니까 적주의 침략도 소를 키우기 위한 또는 이 남녀 차별도 남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고기를 둘러싼 어떤 그 이미지 조작이라 할까요? 남자는 소고기, 뭐 여자는 뭐 닭고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붉은 고기와 흰 고기 또는 생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 조작을 그게 뭐가 편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식을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 역사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 같은 거 굉장히 재미있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그런 그 이미 이 지구가 이렇게 그 지구 인류가 이렇게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고기에 대한 열망 이를 그치게 하는 그러니까 립킨이 주장하는 결론으로서의 육식의 종말을 희망하는 육식의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육식의 종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워낙 많이 먹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뭐 건강이나 사회적인 폐락이 지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물론 뭐 우리도 뭐 그게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덜한 셈이죠.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선생님도 미국에 뭐 자주 가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그야말로 이 뭡니까 이 햄버거 문명, 이 빕스테이크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 비대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질병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겨우 소고기를 먹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막 이제 막 즐거운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립킨의 이야기가 얼마나 먹힐지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르겠네. 저는 또 이렇게 원래 귀가 얇으니까 이거를 읽고 교수님 설득이 안 되시고 비판적인 그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거 뭐 이렇게 설득이 막 되더라고요. 설득이 됐죠. 근데 제가 또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좀 재밌게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전체 구조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고기라는 음식 문화, 네, 그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다 재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꾼으로서의 특히 자질 같은 거,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쭉 읽다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좀 재미발랄한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이 이 사람이 정말 충분히 있구나. 그 마지막에 결국은 저도 그 육식의 종말의 그 마지막 챕터를 읽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인 결단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완전 넘어간 거죠. 저는 이 사람의 논리 구조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의식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의라고 먼저 두는 거는 옛날에 뭐 양반들은 그 배가 고파도 도포 있고 이를 고기 안 먹어도 이제 먹은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도리 뭐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전날 먹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힘이 아직 있으니까. 그 실제로 먹는 게 제일 원초적인 욕구인데 결국은 서양의 그런 문명이라는 게 그 원초적인 욕구에서 출발해서 뭔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또 일리가 있다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기 위한 그 인간의 욕망이 이제 현대의 그런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합리적인 서구 문명을 창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처음 새롭게 알게 된 거는 그 시카고 도축장 미국에서 이제 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빨리 도축하기 위한 설비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그걸 이제 창안했는데 나중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장에서 그 시카고 도축장의 그 설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 소고기 문화가 그 미국의 그런 그러니까 합리화된 기계식 공정 그런 산업 운명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구나라고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게 재편됐다고 생각하면은 먹는 것을 바꾸면은 다시 모든 게 재편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채식으로 우리가 바꾼다면은 그 쇠고기, 그러니까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열대 우림이 잘려서 나가고 또 그 이제 식량 곡식이 사료 곡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아에 시달리고 이런 이제 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논리를 펼쳐 나가니까 또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는 또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쇠고기를 좀 좋아하고 없어서 못 먹는 편인데 그 쇠고기를 먹을 때 그 쇠고기라는 그 음식에 새로운 좀 그 이름을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어 단백질이고 이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 이미지가 거기 그런 이름을 붙였다면은 이 이제 한 덩이의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거 먹는 이 즐거움 또 나를 위하는 그 대신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아에 허덕이고 지구 온도가 막 올라가고 또 소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어떤 존재로서의 생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도축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그 스테이크 한 덩어리라는 의미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읽고 나서 좀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뭐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이제 좀 줄이고 이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영양 공급원에 대한 연구, 사고 이런 걸 좀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도 이제 그런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지구가 지금 온도 너무 높아져서 막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단기적인 그 안목으로 뭐 사실은 그게 이제 근대 자본주의 전체를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윤, 뭐 합리성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효율, 네, 생명을 이제 경시하게 되는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다 생겼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근대 계몽주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칼날을 들이대는 거더라고요. 계몽주의라는 그 세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근대 문명 전체를 바꾸기 위한 이제 첫 발걸음으로서 채식으로 바꾸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먹을 것인가? 네, 콩을 먹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문명에 날카로운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교수님의 근데 그런 제국주의적인 발상
그것도 음식 문화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개입하는 자체가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충분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글쎄 뭐 우리가 소고기를 많이 먹지 못한 어떤 역사 그런 민족으로서 뭐 그게 립킨에 대한 반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지금 세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음식에 관련된 그런 현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그 립킨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더 원초적인 그 계몽주의 스님이 방금 말씀하신 근대 자본주의나 계몽주의 이전의 문제이기도 해요. 뭐 특히 이제 이런 희생양으로서의 어떤 동물 제의 이게 단절된 거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힌두교 같은 이런 종교의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런 동물 제의 현상, 그러니까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치기 때문에 이게 신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인간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 구조 하에서 이 채식이라는 게 인도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슬람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서양에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그 육식에 대한 규제 이런 걸 이제 끊었기 때문에 불교도 사실은 우리도 유교 문화권에 들어서는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이 소고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졌고 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소고기에 대한 규제라고 하긴 그렇게 육식이라는 게 허용이 일단 된 거죠. 근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는 사실 굉장히 불교적인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육식이 그다지 권장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불교 문화가 좀 강한 탓이었는지 거의 19세기 초반까지도 고기는 금지가 됐었죠. 육식은.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체로 그게 이 농경사회, 정전사회의 탓으로 소가 그만큼 중시되고 또 소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우리 동양 또는 비서양권에서 소고기라는 것을 먹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도 사실은 서양에 비해서 그다지 너무 적은 양이죠. 그렇죠. 양이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립킨의 이야기가 글쎄 백인들의 반성에 너희들 고마 소고기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타당한데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에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소고기 양이 서양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병 들고 암에 걸리고 하는 정도까지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겨우 그걸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 특히 모든 대부분의 서양 동양 사람들이 비서양 사람들이 이제 겨우 소고기 맛을 알 정도 그리고 그걸로 영양 보충을 해야 될 사실 그런 좀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그 아프리카나 또는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이 소고기를 안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영양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 요구한다기보다도 백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죠. 수백 년 동안 그 애들은 먹어왔잖아요. 그런 게 좀 이 립킨 이야기가 립킨의 책이 대부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립킨 책을 읽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가 가능한데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컨베이어 벨트 같은 이야기는 사실 반드시 그게 이 소고기 또 이 도살업자들의 어떤 그런 것에서 생겨났는지 그건 조금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국주의나 남녀 차별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침략을 해서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을 이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가게 된 거는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갔다 이런 건 전혀 안 되죠. 네. 그 당시 중세 마렵에 사람들이 좀 더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이 육식에 대한 기호, 육식에 대한 어떤 그 취향이 더 강해졌고, 그래서 육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후추가 필요했고, 뭐 일종의 말로 그 당시로서는 저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향료를 구한다는 게 이 지상의 발견, 지상의 침략이지만 지상의 침략을 자극한 이 요인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소고기를 소를 예를 들어 립킨이 말하듯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버팔로를 죽이고 인디안을 추방을 하고 거기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제국주의가 시작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종의 말해서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국주의 문제든 남녀 차별 문제든 계급 문제든 이거를 소고기 탓으로 얘기하는 그런 점은 저 생각에는 굉장히 좀 단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고기를 마치 그 책을 읽다 보면 소고기 때문에 인디안을 죽였다? 또는 소고기 때문에 무슨 서양이 비서양을 침략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또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때 소고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또는 남녀 차별이라는 게 이 소고기를 비롯해서 식문화의 차이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채식을 하면 그러면 기후변화나 지금 지구상의 어떤 이 차별 문제나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가 그 점도 사실 굉장히 제 생각으로는 좀 나이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양이나 또는 우리 같이 좀 이제 각 서양 선진국 대회에 올라서는 나라들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윤택해진 나라들이 그러면 소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개인적인 각성으로서 각자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 책을 읽고 부모님이 그 책에 의미는 있는데 자 그러면 립킨이 말하는 것은 콜 데블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고기 이불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령 요새 우리가 담배 금연을 자극하기 위해서 담배값에다가 이상한 막 그런 흉측한 그런 사진들을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극단적인 얘기지만 소고기 포장지에다가 무슨 그런 흉악한 그림을 붙이고 또는 흉악한 단어를 소고기가 아니라 다른 비프 아니라 킬링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글쎄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독한 독재주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 의식주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집에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자 나름으로 자기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그런 어떤 인류적인 대의에 의해 가지고 뭘 먹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이런 폐해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육식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육식을 좀 삼가하고 뭐 채식을 하든가 뭐 다른 방식을 취하자는 권유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로 얘기가 되어서 네.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 또는 뭐 법의 문제 가령 뭐 육식 금지법 옛날에 뭐 조선이나 일본에서 그랬죠. 이런 소고기 거 진짜 금지법 같은 게 네. 있었죠. 중세 서양도 중세에 그랬어요. 네. 중세 말에 와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이게 조금 그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뭐 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그 대안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개인의 되는데 윤리적 결단에 맡기는 거는 그거 너무 좀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인 공장형 축산 산업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산업의 구조를 바꾸거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미 그런 그대로